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오늘은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춘절 장세에 돌입을 했는데요. 춘절 장세 중국 춘절 전후로 나타나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라든지 소비 심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주가 그리고 경제 지표 간의 괴리가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김경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들어서면서 춘절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 시점부터 춘절 장세 우리가 어떤 모멘텀에 좀 기대를 걸면 좋을지 풀어주실까요? 일단은 연말 저희가 이제 주요 회의들이 네. 끝나게 되면 내년에 어떤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잡히게 되고요. 최근에 중국 매크로나 증시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진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내년 이제 2월에서 한 3월 정도까지 유동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소위 춘절 장세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폐막한 경제공작회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연말에 중국 쪽에서 보는 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중앙정치국 회의라고 해서 이제 수뇌부가 먼저 회의를 하고요. 한 3, 4일 시차로 이제 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내년에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밝히는데 어제 이 회의가 좀 마감이 돼서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일단 전반적으로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에 그 정책 1순위를 내수 진작 쪽에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 연속 비슷하게 이제 유지를 했고요.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여전히 확장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물론 올해보다 내년에 부양책이 더 강화되진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연속성이나 유연성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제 내수를 1순위로 걸어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표현들을 보면 대외적으로 외부 위험 요인이 좀 제거됐다라는 표현을 좀 썼고 최근에 이제 미중 관계가 좀 호전이 되고 수출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내부에 좀 집중하겠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이 좀 많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크게 체감은 못하고 있지만 올해 중국이 나름대로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 조합을 조금 굉장히 초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했는데 내년에 이제 많은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정책을 쓰겠다. 물론 이 부분이 부양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공급 정책이라든지 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공급 쪽에 좀 맞춰서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이나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 또 지방적으로 부채 문제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서 언급량이 되게 적었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공작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내년 1, 2월 달에 지방 전인대나 산업부처 발표에서 중국의 이제 어떤 내수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지방정부 리스크나 부동산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 기대감도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시장 영향은 중립 이상 정도로 저희가 평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요. 내수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격 신호의 회복세는 견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중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중국 최근 투자자들 관심은 어쨌건 고정 투자나 소매 판매 같은 내수 지표들은 3분기 이후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물가라든지 가격 신호나 또 산업에서 체감하는 전반적인 뭐 가동률이나 네. 이런 지표들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중국이 4년 동안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내수가 침체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작동하지 않았었고요. 다만 이제 올해부터 돈이 도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기업들의 투자 심리라든지 가계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바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 신호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고 주가와 경기의 괴리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중국의 어떤 전반적인 지표들의 베이스 효과는 나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증가율 자체는 좀 둔화가 되고 이 가격과 전반적인 체감의 괴리나 이런 것들은 내년 1분기까지 조금 더 괴리를 유지를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같이 개선되는 시점을 저희가 내년 2분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물가에 대한 부분들 또 가격 신호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싱을 맞춰서 중국 내수 관련 부양책이 이제 어쨌건 내년 1분기 한 3개월 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서 너무 비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3개월 동안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 기대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기업이죠. 완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부동산 업계의 뭐 삼성전자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완코의 디폴트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가 디폴트 우려하면 이 헝다그룹을 네.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2021년이었나요? 헝다그룹 디폴트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때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좀 잠잠한 모습이에요. 네, 지적하신 대로 일단 시장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좀 네. 잠잠한 편인데요. 일단은 완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국의 뭐 부동산 업계 삼성전자라고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뭐 업계 1위기도 했었었고 최근에는 매출이 한 5위권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유지를 했었고 이번 중국의 부동산 침체기에도 많은 업체들이 좀 쓰러지는 가운데 나름대로는 선방을 하면서 생존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디폴트 우려가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유 자본이 좀 들어오면서 예전에 이제 민영 기업에서 시작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국유 자본이라고 저희 얘기할 수 있는데 국유 기업마저도 쓰러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의 반응이 조금 침착하고 상대적으로 좀 작아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 의존도나 경제 비중 자체가 지난 4년 전에 한 25%에서 30%대에서 지금 15%대로 떨어졌고 금융권의 노출도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3, 4년 전에 있었던 뭐 헝다그룹 이슈라든지 한 2년 전에 있었던 컨트리 가든이라고 해서 벽개원 이슈 대비해서는 시장이 더 이상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증시 역시도 시가총액 구조 자체가 기존의 구경제 관련된 뭐 부동산이나 내수 관련주들이 워낙 시가총액이 증발한 상태에서 시장이 어쨌건 호재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최근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코의 디폴트 우려가 제2의 헝다 사태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네. 완벽히 저희가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채권단하고 여러 가지 워크아웃 관련된 혹은 최근에 이제 상환하는 능력에 대해서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정부 개입 여부나 국유 자본이 추가로 들어올지 여부는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현상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관련 그 업종에 국한된 이슈로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좀 가속화되고 부동산 관련된 리스크가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호재 쪽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 과거 뭐 헝다그룹 같은 이슈, 그러니까 글로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켜보는 이슈로 보실 필요는 없고 좁혀서 관련 기업들의 구조 조정 속도나 관련된 어떤 정부의 개입 여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과 경제 전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업종, 기업 간의 이슈로 끝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중국하면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은 뭐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좀 악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뭐 지난 뭐 몇 년 대비해서 지금 많이 바뀐 게 있다면 이번 4분기에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오히려 미중 관계는 시한부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시한부로,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이는 입장, 그러니까 중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도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일 수 있는데요. 중일 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 극우화되는 부분들 또 중국 내에서 대만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에서 6개월 정도 상호 간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 관광객 관련된 부분이나 또 향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히토류나 이런 쪽에 대한 고위 지연 가능성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좀 일본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을 좀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좀 개선되기 어려운 게 일본 내에서도 지금 현재 정부가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현재 기조 자체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극한 대립 쪽보다는 은근하게 상호 간의 견제가 강화되고 또 이 게임에서 저희가 이제 중국이 좀 유리하다고 보는 부분은 노출도 자체가 일본 대비해서 작은 상황이고 본인들이 이제 흑자라든지 어떤 일본에 조금 더 공급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더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중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4월 달에 상호 간의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걸로 좀 보고 있고 반도체와 히토류를 각자 서로 이제 조금 약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한부 휴전이 좀 더 이어지면서 양측이 올해 있었던 상반기에 있었던 이런 어떤 극한 대립은 제거가 되고 휴전 상태가 좀 유지가 되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관심도가 내려가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계속되는 동안 오히려 중국의 AI 칩 자립화가 속도를 내면서 좀 경쟁력을 강화시켰던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에 대한 대중 수출을 허용을 했죠. 이번 미국 결정이 중국 시장,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영향은 엔비디아 쪽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내 매출이 거의 뭐 제로가 된 상황에서 어쨌건 재개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수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내부적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고 뭐 일부 아주 최첨단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건 그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는 중국 내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국 정부는 어떤 기술 자립이나 반도체 자립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이 부분을 수입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도 반도체 자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방면의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수입이 재개된다고 해서 어떤 방향성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금 많은 칩업체들의 방향성은 출원용 칩 생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상장이나 투자가 이제 가속화되는 구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 자체는 좀 작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잃었었던 중국 내 어떤 MS를 좀 더 찾으면서 엔비디아 쪽에 좀 더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는 계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내년 1분기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도 그렇고 홍콩의 대표 테크 기업들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IPO에 대한 의미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네. 중국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자립하는 과정에서 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고 대출을 확대하고 이런 전략에서 시장이 이제 알아서 하는 방향이지만 홍콩의 상장이나 내부적으로 이제 상장 그 어떤 절차를 굉장히 완화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테크 기업들, 특히 반도체라든지 또 피지컬 AI 쪽 그 관련 기업들을 상장시키려고 지금 가속화하는 구간에 올해 이제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도 중국의 메모리 3사 중에서 2개인 뭐 창신 메모리나 YMTC 같은 그 업체들의 상장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있었던 무어스레드라고 해서 이제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렸던 GPU 업체가 최초로 또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도 저희가 로봇 기업이라든지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또 메모리, 칩 업체들이 또 순차적으로 계속 상장을 합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물량 부담이나 수급 분산 측면에서는 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생태계들이나 자립하는 섹터들 관련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이 자금을 가지고 연구개발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쪽에서 캐펙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술 자립의 어떤 대단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상장하는 이런 메모리나 기업들의 어떤 이제 공개된 내용들이 이제 공개되면서 중국의 자립화되는 속도들도 이제 비공개에서 공개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갖고 어떤 정도의 진척 속도인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또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내년도 중국 시장 역시 테크 IT, 반도체 기업의 주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물론 테크 쪽 관련해서는 주도주의 한 축이 네. 중요한 한 축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저희가 좀 보고 있는 또 다른 한 축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 관련해서 첨단 제조업. 물론 이제 뭐 테크도 네. 제조업에 들어갑니다만 중국이 잘하고 있는 자본재나 장비 제조, 친환경 또 전력 관련된 부분들 또 에너지 관련 기업들 이런 쪽도 좀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걸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제공작회에서도 중국 정부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급 쪽에 대한 과잉을 좀 해소시키고 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생산자 물가라고 얘기하는 PPI가 상승할 때 좋아지는 업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철강이나 건자재 또 화학 기업들 또 중국의 친환경 기업들 이런 쪽에 가격 신호들이 좀 개선되는 쪽으로 주도주를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정책에서도 그렇지만 소비 부양의 필요성은 높지만 소비 부양 자체를 그냥 내수로 전체적으로 몰아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뭐 중국의 소비주나 부진했던 이런 부동산주의 경우는 아주 완벽한 반전의 계기를 좀 갖긴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년에 성장주 중심으로 볼 때 테크와 첨단 제조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중국이 지금 뭐 미국만큼 관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뭐 굳이 찾아서 이제 투자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에 대한 과도한 비중을 조금 해칭하는 측면에서 신흥국에서의 비중을 중국을 높인다고 하실 때는 CSI 300 지수 같은 블루칩 지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테크나 성장 지수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반기에는 초과 유동성 수혜가 예상이 되는 항생테크에 대해서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첨단 제조 관련해서 좀 노출도가 많은 심천의 창업판으로 불리는 차이넥스트 지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지금처럼 관심이 없을 때 좀 계속 꾸준히 비중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최근 중국 증시 올해 내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내년도 중국 증시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도와주셨고요. 김경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